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엑셀을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가려니까 좀 아쉬워서 엑셀 중에서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좀 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어, 오늘 파워포인트 시간이라서 파워포인트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엑셀 사실은 엑셀을 한 주 동안, 그러니까 한 학기, 우리가 한 학기가 뭐 3시간짜리면은 15주니까 45시간이죠. 그리고 뭐, 2시간짜리면 30시간? 뭐 이 정도 해도 사실 엑셀을 잘 못하는데 3시간 동안 이게 딱 하려니까, 막 너무 저는 가르쳐 줄 건 많고, 시간은 너무 촉박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한 2, 30분? 요 정도만 더 엑셀을 조금 앞부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들 조금만 하고 그리고 이어서 파워포인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창문을 열어놔서 창문을 좀 닫고 왔어요.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어제 했던 것 중에 이어서 이제 그 엑셀에 뭐 표 만들기, 차트 만들기 뭐 이렇게 쭉 있기는 한데 뭐 요 순서대로는 안 하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은 연습 5-1번 파일이에요. 요거 어디 있냐면, 어, 5차시에 있을까요? 4차시 어제 올린 것 중에 압축 풀었으면 4차시. 네, 4차시에 연습 5-1이 있어. 요거 파일 없으면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아마 어제 제가 이것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응? 아,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어서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저장하고 자, 연습 5-1 파일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 그리기는 되게 쉬워요. 한번 옆에다가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뭐 간단하게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지? 성적 결과, 요거 가지고 한번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성적 시트,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성적이라는 시트 클릭하시면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이렇게 쭉 있어. 평균에 65.7까지 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지금 이 자체가 표 같은데 뭘 표를 굳이 만드나요? 라고 할 텐데 이제 표를 만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로 굳이 엑셀 자체가 표지만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 번호 이름 여기 아래쪽에 안에 그 배경 색깔이 이렇게 셀마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씨 에 보면 이렇게 두껍게 처리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테두리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도 지금 같이 해볼게요. 그거를 제가 하나도 안 가르쳐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거 지금 위에 보시면 이거 성적 결과는 이렇게 B, C, D, E, F, G, H까지가 하나의 셀로 이렇게 묶어져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셀들이 전부 다 각게 다르게 이렇게 하나에 한 셀씩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 셀을 묶어서 하나의 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J 5번부터 K 5번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블럭 지정.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요거 3개를 하나의 셀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마우스로 블럭 지정한 후에 홈 탭에 보시면 중간에 맞춤이라고 있어요. 맞춤.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거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돼 있는 거 있거든. 요걸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3개의 셀이 하나의 셀로 이렇게 합쳐져요. 여기다 글씨를 쓰면 길게 성적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쭉 이렇게 3개의 셀이 하나의 셀로. 그럼 이렇게 3개의 셀이 하나의 셀로 합쳐졌을 때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J5번, K5번, L5번이 합쳐졌지만 얘의 주소는 J5번. 시작하는 행과 열의 그 주소 있죠? 그걸 주소로 사용해요. 그래서 요 셀을 클릭하면 여기에 J5번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셀 합치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이거 3개를 합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한번 더 해볼까요? J8번부터 M8번까지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고요. 4개의 셀을 하나로 합했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셀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엑셀은요, 한 줄에 그러니까 한 칸에 한 줄밖에 못 써요. 기본이 엔터를 쳐도요. 그러면 그 다음 셀로 넘어가지 여기에 있지가 않거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지우고 원래 있던 거 지우고 여기에 뭐 첫 번째 줄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요 한 칸에다가 이렇게 여러 줄을 쓰고 싶어. 사실 엑셀은 그럴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럴 일이 없는데 혹시나 만약에 엑셀 한 줄에 여러 줄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Alt 엔터를 치시면 돼요. Alt 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다음 줄로 이 한 칸에서 다음 줄로 내려요. 두 번째 줄, 또 Alt 엔터, 그럼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 한 칸에 여러 줄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Alt와 엔터 키를 누르시면 돼요. Alt, ALT 더하기 Alt 엔터 키를 누르면 Alt 키 누르면 왼쪽으로는 Alt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엔터를 입력하셔야지만 다음 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엑셀을 배웠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셀 병합하기 하고 그다음에 한 칸에 여러 줄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뭐 우리 한글이라든지 워드 사용하는 법 다 똑같아요. 홈 탭에 보시면 글꼴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서체, 도둠이라고 돼 있지? 요거 눌러서 도둠 뭐 새마을운동, 나눔 스퀘어 이런 식으로 서체 바꿀 수 있고요. 그 옆에 11이라고 돼 있는 거 숫자는 이 글자의 크기예요. 글씨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 큰 가하고 작은 가는요. 큰 가를 누르면 점점점 커지고 작은 가를 누르면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 밑에 굵게 기울임 밑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줄 옆에 역삼각형 눌러보시면 그냥 한 줄 밑줄, 2줄 밑줄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그 엑셀 자체가요 표라고 하지만 테두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줬을 때는 테두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보시면 옆에 글자 바로 위에 여기 보시면 글꼴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쪽 테두리, 뭐 위쪽 테두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옆에 내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눌러서 아래쪽 테두리 누르면 이제 아래쪽으로만 테두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눌러서 위쪽 테두리 하면 이제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사각형 전체의 테두리를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 눌러서 모든 테두리라는 게 있어. 요거 누르면 모든 테두리 이렇게 사각형이 칠해지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성적 결과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요건 좀 테두리를 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눌러서 테두리 버튼 누르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애가 있어요. 중간쯤에 요거 누르시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굵은 테두리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렬하는 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전체를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가운데 정렬한 건데 맞춤 그룹에 보시면 첫 번째가 정렬이에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가로 정렬,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세로 정렬인데요. 이게 이제 글씨가 여기 지금 제가 3번, 요 번호는 3번이고요. 8번 행인데요. 이걸 좀 길게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길게 나는데 이렇게 좀 줄이 길잖아?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만약에 잠시만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거 첫 번째 줄이 그 세로 줄 맞춤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위쪽 이렇게 하면 이 박진수의 글자가 위쪽으로 맞춰져요. 두 번째가 가운데, 그리고 요거는 아래쪽 맞춤이야. 그래서 한 칸에서 위쪽으로 맞출 거냐, 중간에 맞출 거냐, 아래쪽에 맞출 거냐가 이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 줄은 왼쪽으로 맞출 거냐, 가운데로 맞출 거냐, 오른쪽으로 맞출 거냐가 그 두 번째 줄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세로도 가운데, 가로도 가운데로 하고 싶으면 가운데, 가운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그거를 다시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해지되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디폴트예요. 왼쪽 맞춤이. 그래서 왼쪽 맞춤으로 되는 거지. 요거 위에 거는 디폴트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한 번만 되는 거고 아래쪽 것이 이제 누르면 왼쪽 맞춤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표시 형식을 어제 제가 조금 설명드렸죠. 이 표시 형식의 첫 번째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요. 숫자가 이게 돈인지 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요 첫 번째 거는 통화 표시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역삼각형 누르면 원으로 표시할 건지 달러로 표시할 건지 유로로 표시할 건지 뭐 영국 파운드로 표시할 건지 엔화로 표시할 건지 중국 돈으로 표시할 건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뭐 돈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기타 회계 표시 형식을 누르면 다른 나라의 이 통화 화폐도 나와 있고요.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화폐가 여기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라고 하면 이제 74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 통화 표시고요. 그 옆에 퍼센트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백분율 할 때. 그리고 요 컴마는 천마다 한 번씩 따옴표를 쉼표를 찍어주는 거, 그리고 소수점 자리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홈 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삽입 탭으로 넘어가시면요. 삽입 탭은요, 뭐 어떤 거를 입력하는 거라고 했지. 자, 이제 요거를 표로 만들어 볼 거야. 아까 제가 요거 하려다가 지금 설명드린 건데, 번호 5, B5번 셀에서부터 쭉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 보세요. 자, 요거를 표로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삽입 탭으로 이동해서요. 표라고, 여기 지금 처음 그룹이 표예요. 표 그룹의 표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범위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표 만들기에서도 범위가 지정이 된 게 보여요. 그리고 머리글 포함이 체크가 돼 있지.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줄이 머리글이다라는 거예요.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체크된 대로 그대로 냅두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아까랑 달라진 게 여기 색깔이 막 이렇게 들어갔어. 그쵸? 파랑색 뭐 이렇게 들어간 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요. 이 표 그룹으로 이렇게 표를 삽입시키면 알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표 아무 곳에나 마우스 클릭하고 보면은 여기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애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도구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굳이 하지 않아도 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디자인이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무거나 요즘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새로 만들기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도 되고 여기 있는 스타일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면 돼요.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회색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그럼 지금 한 줄 건너 한 줄에 회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첫 번째 줄에는 필터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필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표 도구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표 스타일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씩 눌러봅시다. 머리글행 이렇게 누르잖아? 뭐 사라져요. 머리글 지금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합계 평균이라는 이 머리글이 없어져. 그죠? 그 다음에 첫째 열이라고 돼 있는 거 눌러봐. 그럼 첫 번째 열, 이건 뭐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리고 줄무늬행 요거를 빼면은 이렇게 줄무늬마다 한 개씩 색칠돼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약행을 누르잖아요. 그럼 맨 아래쪽에 요약이 생겨. 요약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뭐, 필터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필터 아까 위에 번호랑 이름, 국어에 필터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뭐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줄무늬행, 줄무늬형 필터 단추도 선택하면 없어지고 다시 선택하면 생겨요. 옆에다가 뭔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최고값. 최고값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 형식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신기하네요. 최고값 어제 했던 거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구하면 돼? 자동합계 옆에 역삼각형 누르고요. 최대값, 최고값이 최대값이니까 눌러서 국어, 영어, 수학만 선택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범위를 이렇게 3개만 블럭 지정하고 엔터. 해주면 알아서 밑에도 쭉 나오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러니까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알아서 한 개만 하면 이거 계산하기도 귀찮은데 자기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옆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뭔가 다른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필터를 빼고 싶다. 그럼 표도구 디자인에서 필터 단추 체크 해제. 그러면 여기 옆에 있던 필터 단추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거 표 그걸로 표 만들기로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지. 요약행도 빼고 싶으면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넣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표를 삽입해야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 표 자체를 이제 이렇게 잘 디자인했으면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표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처음에 했던 범위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표도구 디자인의 첫 번째 도구에 있어요. 요거 누르면 다시 범위로 변환이 돼요.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표가 정상 범위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지만 표 도구 디자인이라는 게 여기 더 이상 안 생기죠. 그래서 얘가 정상 범위로 변환이 됐구나. 그럼 이제 정상 범위로 변환됐으면 아무리 옆에다가 여기 최고값 옆에다가 뭐 최대값, 최저값 이렇게 해도 이거는 표 범위처럼 이렇게 딱 안 생겨요. 자동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옆에다가 뭔가 다른 값을 입력하면 알아서 그 형식에 맞춰서 서식이 쭉 났지만 이제 그냥 일반 범위로 변환했잖아. 아까 그쵸? 그랬더니 그런 게 안 생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할 거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차트 만들기만 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엑셀에서 한번 차트 만들기 배우잖아? 그럼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에서도 차트 만들기가 똑같아요. 똑같지만 일단 엑셀에서는 차트 만들기가 쉬운 게 이렇게 표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우스로 블럭 지정만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 차트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나는 뭐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 합계 뭐 요 정도 가지고 차트를 만들 거야. 그리고 다 필요 없고 10번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번호에서부터 이렇게 합계까지 10번 셀 여기까지만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요. 범위 지정한 후에 차트 만들기 하면 돼요. 일단 범위 지정 먼저 해주세요. 범위 지정했으면 삽입 탭으로 가서요. 삽입 탭으로 가서 차트는 중간쯤에 있어요. 차트라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차트가 기본적으로 추천 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이거 누르면 돼. 그러면 추천해주는 차트들이 여기 왼쪽에 쭉 나와요. 이런 차트도 있고 뭐 이런 차트도 있고 또 밑으로 내려볼까요? 막대 차트도 있고 가로막대, 세로막대, 그다음에 뭐 점 차트, 그다음에 뭐 누적 차트, 그다음에 뭐 이것도 뭐 누적이랑 이건 이중축 차트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트 종류가 많이 있어. 난 이 중에 세 번째 있는 세로 막대 차트로 할 거야. 그럼 이거 선택하면 돼요. 그럼 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래요.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세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아니면요, 이거 하기 싫어. 나는 이 중에서 골라볼래. 그럼 이렇게 하나씩 눌러가지고 첫 번째는 세로 막대예요. 이렇게 세로 막대들이 쭉 있거든.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면 돼. 이렇게 누르면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막대기 어떤 식으로 막대 그래프가 나타날지가 다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역형이라고 해서 뭐 트리맵, 뭐 썬버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폭포, 뭐 주식형, 차트 제목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차트가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추천 차트 들어가 세 번째 거 하고 확인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차트가 만들어지면 또 이렇게 위에 보시면요. 차트 도구 디자인 또 차트 도구 서식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요. 차트는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과 서식이 두 가지 탭이 이렇게 생기거든. 첫 번째 차트 도구 디자인에 보시면요. 빠르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거 이거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런 레이아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만들려는 레이아웃과 흡사한 거 있지? 하나 고르시면 돼요. 먼저 이거 골라놓고 그다음 디자인하면 되거든. 레이아웃을 가장 먼저 골라야 돼요. 저는 이 중에서 요거 세 번째 거가 딱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세 번째 거래요. 3번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좀 키워볼게요. 차트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차트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도 보시면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차트 스타일들이 보여져. 그래서 하나씩 마우스로 갖다 대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라고 이게 알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저는 요거. 맨 마지막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차트 스타일 맨 마지막 거. 요걸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 있어. 그럼 지금 현재 국영수하고 이 김보미 이런 게 바뀐다는 거야. 한번 요거 행렬 전환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국어, 영어, 수학이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가 범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범예로. 이렇게 또 바꿔. 그래도 되고.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네요. 데이터를 좀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옆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이 너무 많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합계, 이건 그대로 냅두고 사람이 너무 많네? 그럼 사람을 여기 체크를 해제하면 돼요. 나는 여기서 홀수번만 하고 싶어요. 그럼 1번, 2번은 빼고 4번도 빼고 6번도 빼고 8번도 빼고 뭐 10번 여기까지만 10번도 빼고 이렇게 5개만 하겠어요 라고 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5사람에 대한 것만 이렇게 차트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가 이게 아니었네 변경하고 싶어. 그럼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차트 마음에 드는 종류로 변경할 수 있어요. 꺾은 선형 뭐 이런 식으로 쭉 눌러보시면 다양한 여기 뭐 영역형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또 다른 애들이 또 많이 있어요. 차트 종류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요거 파란색 마음에 든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하는 게 어디라고? 차트 도구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변경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차트에 대한 좀 자세한 서식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차트에 대한 뭐 이런 도형 채우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형이거든요. 도형 채우기 색깔 같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도형 같은 걸 눌러서 색깔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여기다가 뭔가 도형을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도형 삽입해서 이렇게 네모를 그리시면 이게 이제 도형이 삽입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스타일도 옆에 나와요. 그럼 스타일도 여러분이 정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럼 옆에 워드 아트라는 글씨도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맞춤이라든지 회전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게 이제 그리기 도구, 서식 아니면 차트 도구. 차트 도구, 서식에 한번 가볼게요. 차트 도구, 서식.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그리기를 선택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나오고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꿔주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엑셀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엑셀을 마칠 거예요. 좀 뭔가 궁금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라든지 문자, 그러니까 메일 보내도요. 제가 메일을 또 매일 확인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강의 준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메일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제가 메일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엑셀은 끝냈고 이제 파워포인트 나가도록 할 건데 파워포인트 하시기 전에 오늘 올린 그 자료들 다 다운 받으셨을까요? 일단 이강이동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다운을 먼저 받아주시고요. 자,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고. 자, 여기 화면에 이거 보일지 모르겠네. 이거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강의동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4개, 첨부 파일이 4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2016, 2016 파트 1, 2, 3, 4 이렇게 있고, 3, 4시 예제 있고, 뭐, 예제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요거 전부 다 다운 받으셔야 돼요. 4개 다운 받고, 첫 번째 거 1교시라고 되어 있는 거 열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열어서 다시 공유할게요. 네.
자, 다 열었을까?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보이세요? 다운 받았겠지? 네, 수업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뭐를 해요? 파워포인트. 첫 번째, 발표 같은 거 하겠지? 발표. 요즘 보고서도 파워포인트로 많이 쓰나요?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또 뭐를 하지? 저는 파워포인트로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는데요. 뭐, 일단 뭐, 그 강의 자료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잖아요. 그쵸? 어, 맞아요. 그냥 요 뭐 두 개로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시면 이제 뭐 제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죠. 죄송해요. 제가 생각해도 글씨를 너무 못 써요. 죄송합니다. 한글 파괴자. 제안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어쨌든 발표 같은 거, 그 회사에 들어가도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자료로 주로 쓰는 게 파워포인트인데, 일단 파워포인트는 요것만 알면 돼요. 슬라이드가 뭔지.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삽입 삭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텍스트 입력이지. 텍스트 입력. 하시면 이제 이게 발표 자료니까 뭐 이렇게 항목 그 발표 자료 할 때마다 요런 앞에 기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점, 뭐 말은 뭐 이런 것들 기호 이렇게 입력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것들 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도형 삽입 포함해서 그래픽적인 요소들 그 요소 요소 그리고 표 만들기, 차트 만들기.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애니메이션 기능. 근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설정해 놓고요. 이걸 가지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재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좀 못하면요. 내일 조금 또 내일도 한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 만드는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동영상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목차 보시면 오늘은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슬라이드 삽입 및 서식, 슬라이드 유인물,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슬라이드 구역 관리, 프레젠테이션 옵션 및 보기 변경, 인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뭐 여기에서 사실 필요 없는 것들도 있거든.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놓고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다 있지? 자, 그러면 그 시작 버튼 오른쪽에 검색창에 PO 저는 이제 매번 쓰니까 최근에 사용한 그게 있는데요. 없는 친구들이 여기다 POWER 이 정도 치면 나올까요? 파워라고 치면 이제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돼요. 자, 파워포인트도 많이 쓰면은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아니, 작업 표시들의 고정 요거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아래쪽에 작업 표시들의 고정이 된다고 했어요. 고정을 시켜 놓아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매번 열 때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라고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바로 밑에 있는 아이콘을 한 번만 클릭하시면 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간편하죠. 그래서 작업 표시들의 고정을 해 놓으세요. 작업 표시들의 고정. 자,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띄울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올려드린 예제 중에 기본 1-2.pptx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어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 파일 올려드릴게요. 바로 기본 1-2.ppt 파일. 아, 잠시만요.
자, 필요한 사람은 다운받으시고, 안 그러면 그 이강이동에서 압축 풀었으면 거기에 이제 다른 파일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으시는 게 훨씬 편하죠. 네. 그렇게 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어, PPT 프로그램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첫 번째 새로 만들기 화면이 뜨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새 프레젠테이션. 지금 이거 저 공유됐나요? 새로 만들기 안 된 것 같아. 다시 해볼게요. 된 것 같은데. 그죠? 됐죠? 아닌가? 음. 자, 첫 번째 그 새로 만들기를 보시면 새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갤러리, 소포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저랑 여러분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요런 그 기존에 뭐 먼저 그 서식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디자인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고 나서 중간에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마음인데 먼저 새 프레젠테이션, 빈 프레젠테이션 해도 되고 이 중에서 난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있으면 그걸로 디자인으로 시작해도 돼요. 어떠든지 상관없는데요. 이제 하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디자인으로 선택할 건지를 나중에 결정하는 편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빈 프레젠테이션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이 슬라이드 하나만 떠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하나가 뜨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음, 네.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창이 있고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슬라이드 미리 보기고, 여기 가운데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보여요. 자, 요거 일단 한번 살펴볼 건데, 왼쪽에 요 슬라이드 창이 안 보이는 사람, 채팅창에 입력해 주세요. 안 보이는 사람 없을까? 혹시 가끔 가다가요, 이게 어느 날 사라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파워포인트 아래쪽에 보시면 어제 엑셀 할 때도 똑같은 구역인데 여기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보기 메뉴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보기, 두 번째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 세 번째는 읽기용 보기 뭐 이렇게 있고 네 번째는 슬라이드 쇼 보기가 있어요. 총 4개의 아이콘인데 첫 번째 아이콘이 기본 보기거든. 그래서 가끔가다 이게 안 보일 때는 요거 눌러주면 돼요.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기본 보기로. 보이죠?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조그맣게도 보이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이렇게 크게도 보이고요.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왼쪽을 좀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아니야, 나 이거 조그맣고 본문을 더 크게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여러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음.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를 입력하십시오라고 내가 기본 보기를 누르면 얘가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제가 가려놨었거든요, 아까. 근데 이렇게 보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이 1번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입력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는 이곳은 뭐 1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 발표 시에는 음악이 뭐 재생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 1번 슬라이드에 대한 어떤 노트를 표시하고 싶을 때 그리고 여기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쓰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많이 안 써봤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가 하나가 보여져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슬라이드가 쭉 추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워드로 따지면 여기 첫 페이지라는 뜻이야. 예,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워드에서는 한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그게 하나의 슬라이드예요.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입력하고 싶은데, 뭔가 워드 같은 거는 그냥 엔터를 치면 두 번째 페이지가 생기는데요.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창 있죠?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안 그러면 홈탭에 보시면 슬라이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새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위에 거를 눌러도 새 슬라이드가 이렇게 삽입이 돼요. 아니면 밑에 있는 새 슬라이드라고 있는 글씨를 누르시면 글씨 밑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면 슬라이드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 종류를 안 고르면 무조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들어와요. 위에는 제목 쓰고 밑에는 내용 쓰는 그런 일반적인 슬라이드가 들어오는데 나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이 중에서 난 여기 제목만 있는 걸 고를 거야.
그럼 이렇게 제목만 있는 애. 그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 또 삽입할 건데 요거는 콘텐츠 2개 있는 걸로 내가 여기다 삽입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뭐 꼭 제목하고 내용 이렇게만 안 하고요. 다른 슬라이드들도 여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삽입할 수 있어. 뭐 요거는 세로로 쓰고 싶어. 그럼 세로로 쓰는 슬라이드도 여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치.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장점인 거예요. 우리가 뭐, 막 예를 들어서 뭐 한글 같은 거 할 때 첫 번째는 뭐, 가로로 제목만 썼는데 뭐 두 번째는 뭐 반 잘라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쓰고 싶다. 이런 거 잘 원활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런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내가 맘대로 위에는 제목 쓰고 밑에는 뭐 내용 쓰고 그 다음에는 제목만 쓰고 밑에다가 뭔가 다른 거 할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제목 쓰고 왼쪽과 오른쪽에 뭔가 다른 내용들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상한 대로 이걸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했는데, 나 두 번째 슬라이드가 원래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였는데, 이거 딴 걸로 바꾸고 싶다? 왼쪽과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따르게 구별해서 넣고 싶은데, 이거 바꿔야 돼. 그럼 이거 지우고 다시 여기다 삽입하냐? 그게 아니라, 2번은 선택하시고요. 위에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지. 요거 누르시면 이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라고 여기 회색이 이렇게 색칠이 돼 있잖아. 근데 난 이게 아니고 비교를 바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가 비교 슬라이드로 바뀌어요. 요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삽입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다른 슬라이드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는 이렇게 삽입하고, 나 귀찮아. 5번 다음에 엔터 쳐도 돼요. 엔터 이렇게 해도, 그럼 5번이랑 똑같은 복사한 것 같은 슬라이드가 6번에 삽입이 돼. 근데 내가 만약에 2번 뒤에다가도 뭘 삽입하고 싶어요. 그럼 2번에다 클릭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 뒤에 2번과 똑같은 슬라이드가 3번에 삽입이 돼요. 이해돼요? 근데 1번은 한 개밖에 없어. 이 제목 슬라이드는. 이거 1번 밑에다가 엔터를 쳐도 제목이 삽입되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죠? 그래서 1번은 제목 슬라이드 하나만 있고 2번, 3번. 근데 중간에 중제목 같은 거 넣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5번 뒤에다가 제목, 중간 제목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럼 5번 밑에다가 새 슬라이드 눌러서 여기 제목 슬라이드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요. 구역 머리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중간에도 제목 슬라이드 넣을 수 있고 구역 머리글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구역 머리글 하나 집어넣어요. 여기서 여기는 특별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 머리글. 그러니까 여기 5번 슬라이드까지 뭔가 위에 있는 내용이 끝났고 새로 이제 7번 슬라이드부터는 다른 내용을 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다른 내용을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2구역이라고 할게요. 뭐 2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거는 요 2구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위에는 1구역, 밑에는 2구역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 뭔가 구역 나누기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이대로 그냥 슬라이드 삽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구역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 홈탭에 슬라이드의 구역. 요걸 누르시면 구역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구역은 거의 안 써요. 저도 되게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구역을 사용해도 좋기는 한데 굳이 안 써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슬라이드만 바꿔줘도 사실은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역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역 추가를 누르고 구역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제목 없는 구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제목 구역을 구역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두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구역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첫 번째 기본 구역, 뭐 두 번째 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이 나눠져요. 구역이 필요 없어요. 그럼 구역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구역 제거하시면 돼요. 그럼 구역만 제거되고 밑에 있는 슬라이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구역 이름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1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뭐 발표 자료, 뭘로 발표 자료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해볼게요. 밑에다가는 이제 뭐 발표자 이름을 쓸 거야. 그래서 이순주 이렇게 입력해볼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자, 그러면 코로나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뭐 코로나,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야? 첫 번째,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 거야?
목차라고 거의 대부분 발표하려면 첫 번째 목차가 필요하죠. 어떤 내용들이 아래쪽으로 나올 거예요라고 목차를 써주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목차로는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발생 시기. 그다음에 코로나의 세계적 그다음에 뭐 코로나 전개라고 할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 퍼져 나갔는지.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 수 전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코로나 발병 증상. 그다음에 코로나 후유증이지.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치면 뭐 아니면 뭐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목차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을 삽입해가지고 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 도형이 더 훨씬 뭔가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목차도 도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파일 중에서 제가 올려드린 거 기본 1-2 파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만든 목차하고 이 목차하고 어떤 게 더 이뻐? 이게 훨씬 이쁘지. 그래서 텍스트 넣는 것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도형이랑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목차 했으면 이제 이런 도형들을 만들어 볼 건데 밑에 빼놓고 하나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복사해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 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글씨 뭐 텍스트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회전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원형을 회전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지금 이 도형은요. 자, 삽입 탭에 가시면요.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는 도형이 있거든. 여기 최근에 사용한 도형 밑에 보시면 쭉 사각형 옆에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도형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얘는 모서리가 너무 둥글다. 그쵸? 이게 모서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니 이거 말고 있는데 이건 너무 모서리가 너무 둥글어서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사각형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거가 있어요. 요거 두 번째 도형. 요 모서리가 살짝 둥근 사각형에 가면 있거든요. 다시 볼게요. 삽입 들어가서요. 도형 가서 사각형 중에 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거랑 전혀 다르네요. 라고 할 텐데 여기 동그란 노란 점 보이세요? 요걸로 이렇게 굴리면 똑같이 되죠. 되셨나요? 이렇게. 똑같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도형이 있고 그 밑에 또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도형 두 개를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사할 거야.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또 도형이 하나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밑에 도형은 어떻게 했겠어? 색깔을 흰색으로 했겠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도형은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 거니까 이 도형, 이 아래에 들어가는 도형 선택해서요. 위쪽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보여요.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눌러서 흰색이 첫 번째 거예요. 테마색 바로 밑에 흰색.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겹치잖아. 그럼 흰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죠? 그다음 여기는 뭐 테두리가 없으니까 요 밑에 도형 요거 지금 아직 요거 위로 올리고요. 요거 밑에 도형 테두리 없어져야 되니까 도형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테두리예요. 이거 눌러서 윤곽선 없음 하시면 그냥 흰색이야.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 완전 안 보이네요. 어떡하지? 이거를 얘를 요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쪽하고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가서 얘가 흰색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바탕도 흰색, 얘도 흰색이니까 전혀 이 도형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림자를 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흰색 도형을 선택하고요. 도형 효과에 가서요. 그림자 효과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 아래쪽 요거 첫 번째 거예요. 바깥쪽에 첫 번째 거.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형에 그림자가 생겼지. 이제는 얘를 이렇게 겹치기를 하면 이제 그림자가 보이니까 얘가 도형이 있구나. 아니 뭐 이렇게 위에 거랑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점점. 그죠? 이렇게.
지금 이 밑에 도형은 뭔가 다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한 것 같아. 한 2.5포인트. 안 했네요. 1포인트만 했나?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자 효과에서 그림자 옵션에 가서 이 그림자를 조금 퍼뜨렸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는 좀 자세하게 너무 하면 여러분이 힘드니까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림자에 이렇게 옵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를 조금 더 넓게 퍼뜨릴 수가 있어요. 뭐 흐리게나 뭐 각도 같은 거라든지 간격 뭐 이런 걸 이용하면 이렇게 좀 그림자가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좀 더 조절을 했어요, 이 위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림자 효과를 여러분이 이렇게 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림자를 네. 이 각도를 넘어갔나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조절하면 되는데 여기 다시 돌릴게요. 원래대로.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 이 도형 보면 여기는 약간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여기는 흐린데 여기 오른쪽은 되게 진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라데이션 같은 게 들어갔어. 그라데이션 뭔지 알아요? 그라데이션? 점점 색깔이 변하는 거야. 처음 색에서 뒤쪽 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기 위해서요. 아이고. 아이고. 네. 자, 그라데이션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이제 두 번째 도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시면 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이렇게 있는데 도형 채우기에 다른 뭐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 도형 서식을 열어 놓으시면 이제 도형 효과에 뭐 아무거나 도형 그림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다른 채우기 색 뭐 이런 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도형 서식을 열으시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거든. 요 도형 서식은 여기 오른쪽에 도형 스타일 요거 눌러주시면 도형 서식이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에. 자, 아니면 이 도형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마지막에 있는 도형 서식을 누르셔도 이렇게 도형 서식이 나오고요. 아무튼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 서식을 열어 놓으시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여기 안에 채우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거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채우기 없음 하면 안 채울 거란 얘기고요. 단색 채우기 하면 한 가지 색으로 채우겠다.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면 여러 그라데이션을 채우겠다라는 건데 지금 딱 하자마자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됐죠. 기본이에요. 이게 그냥 기본인데 이렇게 기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거. 이렇게 색깔 누르시면 색깔도 고를 수가 있어요. 색을 고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뺐다 넣었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보이시죠? 그 색도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의 색과 뭐 조절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이런 투명도 같은 것도 투명하다는 것은 뒤에가 밑에가 비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명하게 하면 밑에 흰색이 비쳐요. 그죠? 비치죠?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밝기 같은 것들도 조절이 가능해요. 너무 밝게 하면 이게 완전히 밝아지죠. 투명도는 없게 하고 밝기를 좀 조정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밝기도 적당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이거 위에 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타원을 여기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회전을 시켜서 타원처럼 이렇게 만들고 1이라는 숫자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원 한 번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도형에서 원을 이렇게 일단 그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 있지? 그걸 잡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회전이 되겠죠. 조금씩 돌려볼까요? 너무 많이 돌리시면 안 돼요. 크기 줄이거나 늘리는 건 요 대각선에 있는 요 꺾어진 부분의 모서리를 잡아 끌면 한꺼번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하면 되고요. 색깔은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 색깔 색이 지금 오른쪽에 있어서
자, 색 눌러서 색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테두리는요, 채우기 말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 누르시면 테두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테두리가 이게. 여기 밑에 있네요. 채우기 밑에 선 누르셔서 선 없음 하면 테두리 선이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냥 글자를 쓰면 글자가 이렇게 휘어져서 쓰여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글 상자라고 있어요. 삽입 지금 그리고 서식에 첫 번째 도형 삽입에 처음 보시면 글 상자라고 있는데 요거 눌러서 텍스트 상자 눌러서 1이라고 쓰시고요.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변경하면 돼요. 마우스로 블럭 지정한 후에 크기 28. 뭐 좀 더 크게 해도 되고요. 큰 거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아이고 이 회전하는 거 누르면 회전되니까 이렇게 사방 화살표 나올 때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글자도 지금 이거 한글 서체라서 이렇게 1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영어로 쓰고 싶으면 로마자 I 쓰시면 돼요. 그럼 1이 나오죠. 이렇게. 또 이것도 위치 조절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건 화살표 있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있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 조정이 돼요.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고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고 왼쪽,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되거든. 그렇게 해서 가운데를 맞춰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요 개요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누르고 개요 하고 요거 크기 키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좀 줄여야겠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위치 조절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하나 더 복사해서 뒤로 빼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요. 요거 뒤로 빼서 요것도 조절하면 되는데 지금 얘가 위로 튀어나왔잖아. 그쵸? 흰색이 위로 나왔죠? 요거 지금 색깔, 일단 채우기 색깔은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얘가 뒤로 가야 되잖아. 아니지, 그라데이션으로 해야 되겠죠? 그라데이션하고 얘가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있죠? 그럼 얘를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뭐 뒤로 가기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맨 뒤로 가면 얘 뒤로 사라지니까 안 보이겠지. 그래서 지금은 현재 I와 1과 그다음에 흰색 그 뒤로 들어가야 돼, 얘가.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그 뒤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지금 그림자 효과도 좀 줘야겠네요. 그림자 효과. 그래서 그림자 효과는 그 옆에 있는 오각형 눌러서 효과 중에서 그림자에서 눌러서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 효과를 줬어요. 그럼 이제 뒤로 보내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말고요. 그냥 뒤로 보내기라고 있어요. 맨 뒤로 보내기 꾹 누르면 맨 뒤로 보내기 밑에 뒤로 보내기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주면 돼. 그리고 뒤로 갈 때까지 계속 그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뒤로 보내기. 그럼 지금 일자 뒤로 간 거야, 얘가. 다시 한번 더 해야겠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로 보내기. 그럼 여기 들어가요. 지금 들어갔지? 자세한 거는 이렇게 화살표,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이렇게 해서 밑으로 살짝 더 뒤로 갔네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차할 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지 나머지는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이걸 일일이 다 만들 필요가 없어. 한 개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복사해서 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얘네들 다 이거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내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도형 2개, 3개, 4개, 5개, 6개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이렇게 얘를 다 포함하는 긴 네모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러 개가 다 선택이 됐죠? 엄청나게 많이. 그죠?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복사하다가 이게 틀어지거나 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그룹화라는 걸 시켜주면 돼요. 그룹화.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얘를 클릭하면 이게 통째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 그럼 편하겠죠. 그렇지만 얘는 늘리거나 줄이거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그것도 좋고요. 다 되고요. 근데 이게 인제 이렇게 세로로 되는 건 좀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래 했던 그 구도형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인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룹화 시켰죠. 그럼 요거 복사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C가 복사하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되고요. 이 2개 됐죠. 그래서 하나는 개요고 하나는 여기다가 마우스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개선 과제 이렇게 해 놓고 이거 1도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이 2개 그어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요런 것도 좀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고 왼쪽 오른쪽 다 돼요. 얘를 그룹화를 시켰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되거든요. 그거 너무너무 편하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다 그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얘는 1 번은 이 색깔인데 2 번은 색깔 바꾸고 싶어. 그럼 2번 여기에서 요도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되고 지금이 현재 요도형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요도형만 선택해서 여기 그라데이션 지점에 색깔을 자 여기 첫 번째 요거 누르고요. 여기 밑에 색깔 바꾸는 거 있지? 요거 눌러서 어떤 색이야? 뭐 초록색 첫 번째 거. 그리고 요거 눌러서 두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 그래서 방향 누르면 뭐 대각선 이렇게 한다든지 위에서 밑으로 한다든지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든지 이거를 다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다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뭔가 설정 다 가능하니까 그룹화를 시켜 놓고도 뭔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 목차 만들기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들. 주로 인제 뭐 파워포인트 할 때 요런 것들 많이 만들잖아요. 전체 화면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이나요? 잘 보여요? 지금 잘 보이고 있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제가. 네 56분. 잠깐 쉬어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이어서 인제 다음 것들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린 거는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거기에 쭉 다 아주 풀어 헤쳐서 있기 때문에 고거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거 쭉 순서대로 하려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요거 가지고 인제 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뭔가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요렇게 인제 하면 돼요. 자 이어서 할 거고요. 지금 잠깐 쉴게요. 57 분이니까 4시 5 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쪼끔밖에 안 쉬어서 죄송한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면 여러분 좋죠? 네. 그렇게 해서 4시 5 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